네, 안녕하십니까. 정봉부장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 어떻게 보면 참 좀 많이 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면서 또 배울 것도 많고, 뭔가 이 다부지게 일을 처리하는 느낌에서는 일본의 나라가 참 뭔가 좀 있어요, 확실히. 예, 같이 일본 사람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기업들 일하는 걸 보면은 뭔가 이게 상당히 좀 꼼꼼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약간 전체적인 문화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쪽발이라든지 또는 좀 그렇게 별로 좀 썩 그런 어떤 느낌으로 우리보다 좀 낫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이제 하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이 한 50쯤 됐을 때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 예, 일본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만한 나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그 나라가 국제적으로 평판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도쿄 그리고 오사카 이 부분에 좀 기질이 좀 틀리다, 이 부분을 좀 제가 한번 샘플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앞으로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좀 할 텐데, 일본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도 좀 있고, 또 제가 젊었을 때 일본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은, 그냥 좀 약간 뭔가, 소심하고, 뭔가 좀 별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되게 좀 깐깐하게 구는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의 어떤 모습의 대부분의 모습은 도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도쿄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 TV라든지 우리가 한국 드라마에서 보이는 일본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런 이미지 중에서 약간 좀 뭐랄까요, 깍쟁이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것은 일본의 도쿄의 이미지고, 이제 그게 아니고 뭔가 이게 좀 일본 중에서도 약간 좀 잔인하고 뭔가 좀 이렇게 예를 들면 헌병대라든지 또는 어떤 관동군, 또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좀 일본인들의 어떤 잔인한 모습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그게 기지력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좀 약간 그런 좀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좀 개성을 지른다든지 그런 부분들, 뭔가 좀 화이팅이 넘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또는 막무가내 어떤 돌격대 같은 느낌의 그런 부분들은 약간 오사카 쪽 사람들의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유튜브 같은 걸 찾아봐도 도쿄하고 오사카에 대한 어떤 비교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몰라요, 그걸. 저는 이제 그걸 보면 좀 아는데, 오사카 쪽은 거의 한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파이팅 넘치고 뭔가 다이나믹하고 성질 급하고 뭔가 맵게 먹고 음식도 되게 많이 먹고, 예, 그리고 뭔가 아싸라게 술도 흠뻑 취해서 상당한 술 어떻게 보면 음주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약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좀 뭐랄까요, 한국인들이 보통 익숙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좀 파이팅 넘친다 그러잖아. 그 파이팅 넘치는 느낌으로 가는 사람들이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예요. 그리고 도쿄는 뭐냐면 좀 정제된 느낌이지. 예, 정제된 느낌이고 약간 기득권의 이미지. 예, 그리고 뭔가 좀 차분하고 상당히 좀 균형 감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약간 영국이라든지 영국 귀족이라든지 이런 느낌, 예, 영국의 어떤 젠틀리 이런 어떤 느낌으로 좀 가는 부분이 도쿄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이게 일본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비슷한 예인데,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국, 일본, 미국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각 섬나라, 그러니까 영국도 섬나라고 일본도 섬나라고 미국은 섬나라는 아니지만 각 섬을 통합하는 과정, 그리고 미국은 이제 50개 주죠. 처음에 13개 주였지만 그 50개 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남북 전쟁이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전국시대부터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떤 그 명맥을 이어오는 어떤 그런 군웅 활거의 전국시대가 100년이 있었고, 그 100년을 이제 끝으로 어떻게 보면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열리는 이런 어떤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또 내전이 또 있었던 게, 그 이제 내전도 내전이지만 또 정부군과 또 어떤 반란군의 또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서남전쟁이라고 그러지? 예, 서남전쟁이 이제 1877년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학혁명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동학군이 이제 정부를, 수도를 향해서 이제 쳐들어 올라가는 것처럼, 예,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동학이 1894년에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났으니까 한 17년 전이지. 예, 17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동학군하고 이제 일본의 서남 전쟁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걸 외세 일본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동학군을 이제 제압을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군이 이제 반란군을 제압을 하면서 완전히 평정을 해버렸어요. 예, 근데 그 정부군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에도, 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기득권 세력이죠. 그래서 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기득권 세력이 에도 때부터,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들어진 에도 시대가 도쿄거든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만들어진 어떤 그 도쿄의 그런 어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도쿄가 이제 새로운 천황도 이제 도쿄로 오게 됐고, 원래는 교토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도쿄가 어떻게 보면 모든 정치의 중심지이면서 기득권의 어떤 포지셔닝이죠.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나는 이 나라의 기득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그다음에 뭐죠 저기 네 개 섬이잖아요. 그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이제 웨일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잉글랜드랑 해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개 섬을 다 이제 네 개 지역을, 왕국을 합해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이제 흡수 통합이에요, 거의. 예, 뭐 이렇게 지분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떤 정복을 한 거야, 잉글랜드가. 예,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은 어떻게 됐냐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북군이 남군을 거의 뭐 도륙을 냈죠. 예, 그래서 이제 남군의 정식 항복을 받고, 예, 북군이 이제 전 50개 주, 미국의 50개 주를 다 섭렵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진국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그 이긴 자가 명확해요. 승자가. 그 승자가 명확하고 그 승자의 지역이 바로 그 기득권의 지역입니다. 예, 기득권이 뭐 워싱턴도 그렇고 뭐 뉴욕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북군이 어떤 근거지, 워싱턴 뭐 이런 곳,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확고하게 어떤 그 기득권으로서 이제 자리를 가져가게 됐고, 일본도 이제 도쿄, 그리고 이제 영국은 당연히 잉글랜드 쪽에 런던이겠지. 이렇게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일본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보셔야 돼. 우리나라는 어떤 내전이 치열한 내전이 있어서 국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500년 동안 조선 왕조라는 것이 이제 당연히 죽음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떤 싸움을 해가지고 힘으로 어떻게 보면 우열을 가린 게 아니란 말이야. 예. 이 씨가 왕조를 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된 이후부터는 뭐 군웅 활거를 하거나 뭐 쟁패를 해가지고 어떻게 왕을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왕은 정해져 있고 질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그런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뭐 자연스러운 어떤 혁신이나 개혁이 없는 거죠.
그런 개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서울은 서울인 거지. 근데 어떤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처럼 그 국가 안에서 또 약간 또 기득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지역,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인정하는, 그 나라는 그냥 그걸 인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한번 싸워서 댐팡 싸웠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그렇게 싸워본 경험이 없는 거야. 심지어 6.25마저도 내전을 통해서 휴전이 된 거지. 예, 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쿄하고 오사카가 왜 달라야 되지? 그네들이 뭐지? 이렇게 되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자부심도 크고, 물론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인구가 이제 섞이고 도쿄에 뭐 지방 사람들 많이 가서 살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생겼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포지션 자체는 도쿄가 갖고 있던 어떤 이미지는 상당히 좀 어떤 길게 유지되어 온 거지. 예, 상당히 길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들어진 에도幕府부터 시작해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도쿄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도쿄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승자의 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약간 차분하다 그럴까, 그리고 뭔가 좀 차갑다 이런 느낌, 그리고 뭔가 좀 정제되어 있는 느낌, 뭔가 좀 쉽게 뭐 흥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없고, 뭔가 좀 이렇게 지각이 있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가져가려는 부분이 강하고, 오사카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가 어디냐면 예전에는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본거지예요.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은 이제 죽고 사실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왕조가 아니지. 예, 최종 막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보면 오사카의 어떤 근거지.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어떤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기질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게 뭐 오다 노부나가죠.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는 통일을 앞두고 죽었기 때문에 통일 천하인이 아니죠.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전국을 통일했죠. 그래서 이제 조선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 오사카를 근거지로 진행을 했는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울게 한다. 그러니까 갖은 수를 다 써서 막 울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기질이 좋은 거지.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수완이 좋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완이 좋고 뭐 기질이 좋고 어떻게든 좀 부지런히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느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다 노부나가 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그 기질인 거죠. 그래서 오사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기질을 따라가요. 본인들이 어떤 근거지였으니까. 근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 도쿄 쪽은 참는 거예요. 예.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란 말이야. 그래서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떤 기질로, 어떻게 보면 도쿄의 기질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기질을 이제 닮아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은 전국 시대의 어떤 그 영웅 3명의 어떤 그 성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영웅의 그 뿌리가 일본, 지금 현대 일본의 현대 일본을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만들었다고 봐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추가하자면 메이지 천황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부분은, 일본의 지금 현대 일본은 그 전국 시대의 세 영웅,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하고 일본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세 영웅 중에서 두 영웅,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간단해요. 그 다음에 메이지 천황은 당연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면서 도쿄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저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도쿄가 왜 오사카랑 틀릴까,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뭐 도쿄, 오사카를 비교하자는 개념보다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국 시대의 새 영웅을 연상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요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런 화두를 한번 꺼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일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